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한류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한국의 문화 수출 정책에서 배울 점이라는 방글라데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뜨겁다 보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류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고, 정치클래스TV는 그동안 소개된 거의 모든 세계 한류 분석 기사를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 언론이 어떤 기사를 인용해서 비슷하게 칼럼을 쓰고 있는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방글라데시 칼럼도 전적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칼럼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또 일본의 한류 분석을 혼합해서 쓴 칼럼인 것이 빤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언론들에서 어느 정도 핵심을 잘 뽑았지만 외국 언론에서의 잘못된 한류 정보도 몇몇 곳이 보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아시아 국가가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는 방법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전 세계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과대 광고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스트리밍 거물에게 거의 9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 2주 만에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징어 게임뿐만 아닙니다. 기생충을 기억하시나요? 2019년 영화로 계속해서 최고의 영화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새 앨범과 콘서트 티켓은 몇 분 만에 매진되고, 그들의 비디오는 어떤 서양 아티스트보다 빠르게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한 강남스타일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이럴 말춤 동작이 돋보이는 이 곡은 지금도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최신 앨범을 구매하거나 새 시즌이 출시되자마자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팬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풍으로 인해 한식 화장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대기업은 최근 이러한 열풍에 부응하기 위해 누들 브랜드로 한국식 매운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부가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2007년 74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82개국에서 약 7만 6천 명의 학생을 자랑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열풍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 따르면 한류는 2019년 한국에 123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려줬습니다. 또 다른 추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국가 GDP의 0.5%를 기여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화가 어떻게 강력한 경제력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한류를 가능하게 했는가? 한류 열풍에 기여한 요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류의 시작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문화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영화 주라기 공원이 1994년 현대차 판매 150만 대를 능가하는 수익을 올린 방법을 측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년 후 한국문화부는 미디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산업국을 설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영화와 미디어로 확장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것이 한류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야 이 물결이 더 커졌습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 제조업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는 문화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1%를 문화부에 배정했습니다. 그 돈은 에이전시를 설립하고 대학의 문화부서를 설립하기 위해 보조금과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수출진흥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는 일본, 중국, 대만을 휩쓸었고 2004년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K-드라마, K-영화, K-팝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중동에서 열풍이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야야톨라조차 2009년 한 연설에서 이 드라마 중 하나를 칭찬했습니다. 2010년대 마지막으로 강남스타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구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K-팝, K-영화, K-드라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진 뒤에도 정부의 지지는 식지 않았고 정부는 해외 콘서트, 전시회 및 프로모션을 후원합니다. 작년의 팬데믹 속에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19년보다 9.4% 증가한 55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올해 할당량은 60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정부도 문화활동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한국 정부가 다르게 한 것은 문화진흥을 지원했지만 진흥 조건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간섭은 창의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래, 드라마, 영화는 새로운 주제와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감독, 작곡가, 예술가들은 삶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사회의 결점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초 넷플릭스 시리즈 DP는 이 나라의 징집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드라마 금지를 요구하는 대신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뱅뱅뱅 치얼업과 같은 K-팝 노래가 이러한 시위의 시위곡이 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래를 금지하거나 전파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간섭은 문화전시가 종종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다른 곳의 정책과 반대됩니다. 한편 문화산업을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지역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콘텐츠에 부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으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칭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가 배울 점은 우리가 우리 문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가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검열 없이 축하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영화 제작자와 영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와 시리즈를 보여줄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입니다. 세계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목하게 된 계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문제를 자주 묘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영화, TV 시리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한류를 전파하여 문화 수출을 국가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는지를 배울 때인 것 같습니다. 칼럼 잘 보셨나요? 제가 방글라데시 콘텐츠를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방글라데시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간 것은 확인 불가합니다. 만약 방글라데시 영화 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이었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겠죠. 어쨌든 한국의 한류 콘텐츠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행정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결론 같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의 철학 같은데 한국도 이 조언을 꼭 새겨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제는 드라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너무 과도한 PPL도 조금은 줄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